안녕하세요. 정세현 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수시로 화장실을 가고 밤에 잘 때도 몇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는 분들 계시죠? 심한 분들은 낮에도 이것 때문에 차를 탈 때도 불안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으세요. 얼마 전에 뵌 저희 환자분도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때문에 오셨는데 첫 방문 예약 시간보다 30분이 늦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중간에 소변이 마려울까봐 불안해서 택시를 못 탔어요. 그리고 그냥 지하철을 탔는데 결국 못 참고 또 도중에 내려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바람에 늦었다고 너무나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보통 방광에 소변이 200에서 한 300cc 정도 차면은 그때 뇨의를 느끼고 하루 평균 한 4번에서 6번 정도 소변을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소변이 다 차지 않아도 뇨의를 느껴서 소변을 자주 보게 하는 질환들이 있어요. 방광에 돌이 있거나 암이 있거나 염증이 있어도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요. 또 당뇨나 척추 디스크, 이 협착증 등이 있어서 신경이 손상되어도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해서 소변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해당 질환을 잘 치료받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질환이 없음에도 방광이 예민해져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뇨의를 느끼고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너무 막 참기 어려운 절방뇨 증상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과민성 방광이라고 해요. 그럼 방광이 과민 반응하는 과민성 방광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광을 조절하는 것이 신경인데 과민성 방광인 분들은 검사를 해보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뇌에는 자율적으로 이 오장육부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방광을 수축하고 요도 관략근을 이완시켜서 소변을 보게 하는 것이 이 부교감 신경이고요. 반대로 방광을 이완시키고 요도 관략근을 조이고 수축시켜서 소변을 안 나오게 하는 것이 눈치채셨죠? 바로 교감 신경입니다. 이런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부교감 신경이 우세가 될 때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을 하기 때문에 소변이 차지 않았는데도 뇨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부교감 신경은 불안하고 우울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호가 강해집니다. 불안하고 막 초조하면은 자꾸 소변이 마려운 경험 여러분 해본 적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학교 시험 보기 전에 항상 너무 긴장되고 불안해서 진짜 화장실을 들락날락 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불안하면은 소변을 더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과민성 방광 환자는 시험 볼 때 뭐 불안하고 초조한 것 같은 그런 일상에서의 불안뿐만 아니라 소변이 갑자기 마려우면 어떡하지 하는 배뇨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과민성 방광 때문에 불안하지만 불안은 이 부교감 신경의 신호를 더더욱 증강시켜서 방광을 더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광 훈련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가기. 두 번째는 불안을 잠재우는 거예요. 내가 평균적으로 소변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일단 먼저 헤아려 본 후에 내 상태에 맞게 30분마다 혹은 1시간마다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알람을 맞춰놓고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알람이 울렸을 때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화장실을 무조건 갑니다. 만약에 알림이 울리기 전에 소변이 마렵다면 이때는 불안 잠재우기를 하시면 돼요. 보통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방광이 다시 소변이 이렇게 차기까지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시간마다 화장실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방 소변이 찼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장실을 갈 수도 있지만 소변 본 지 30분밖에 안 됐으니까 이건 참아도 괜찮은 거야 라고 요도 관략근을 조이면서 불안을 잠재우는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소변을 비우러 가면서 중간중간에 또 뇨의를 느낄 때는 불안 잠재우기를 하면서 소변을 참는 방광 훈련을 하고요. 익숙해지면은 소변을 비우러 가는 그 시간 간격을 늘려주세요. 1시간마다 갔다면 이제 더 늘려서 2시간마다 늘리고 2시간마다 갔다면 3시간마다로요. 그래서 만약 자신이 없다면은 30분씩 늘리셔도 되고요. 내가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에
소변을 비우러 가기까지 3시간 정도 참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무리해서 4시간, 5시간까지 참게 되면은 방광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3시간을 최장시간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과밀성 방광은 방광 근육이 과수축을 하다 보니까 오그라든 상태에서 굳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참는 방광 훈련만 하면 배가 뻐근하게 아픈 복통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방광 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반드시 골반 순환을 좋게 해서 방광과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깨 근육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풀지도 않고 그냥 계속 강화 운동만 하면은 통증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방광 훈련은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다스리고 방광을 길들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방광 근육을 풀어주거나 강화하는 작용까지는 하진 못해요. 그래서 특히 소변을 너무 막 참은 이후에 소변이 자주 마렵기 시작하면서 과민성 방광이 시작된 분들이라면은 소변을 참는 과정에서 방광 근육이 손상이 되고 굳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방광 근육을 풀어주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도움되는 스트레칭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선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뒷다리는 쭉 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두 팔은 무릎 위에 올려놓아도 되지만 무릎이 약하거나 균형 잡기가 어려운 분들은 그냥 바른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손으로 기둥이나 옆에 있는 벽을 잡아서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지지해 주셔도 됩니다. 15초 정도 유지를 하고 다리를 바꿔서 또 15초 정도 스트레칭 합니다. 런지 동작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뒤쪽 다리 이 사타구니, 즉 서해부 부위에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스트레칭이 쫙 되면서 골반 순환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더불어서 과민성 방광인 분들이 식생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새콤한 그 레몬 같은 과일이나 비타민 C가 들어간 영양제는 방광 근육이 회복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 피하셔야 해요. 우리가 신맛 나는 새콤한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맛, 산미는 방광 근육을 더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방광 수축을 더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변이 갑자기 마려운 절방뇨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차가운 물이라든지 음료수를 마셔도 냉기에 의해서 방광 근육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냉수나 아이스 음료도 피하셔야 하고요. 또 소변이 마려울까 봐 물 마시는 거를 이렇게 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전신 건강이 망가지고 소변도 농축되면서 세균 번식이 방광에서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충분히 마시되 요령은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나눠서 마시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과민성 방광 때문에 하루에도 8번 이상 소변을 막 비우러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면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참기 어려울 때에는 신맛이 강한 음식과 찬물 또 찬 음료수는 피하면서 2가지 방광 훈련과 방광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 증상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만성 방광염이나 단순 노화로 인해서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관리법이 또 달라져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방광 건강 여러분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